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어사, 어제 9월 1일로 정기국회가 어제 개원했죠. 개회사였어요. 우병우 공수처 사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소속된 정당이 없는 무소속으로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저도 우병우 씨 사퇴를 하라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병우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 같은 이런 예민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회의장은 발언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의사진영으로서 원활하게 여야 간의 쟁점들이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크든 적든 이런 역할을 해왔고요.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 전 의장은 소속이 한나라당이었지만 원적이 실질적으로 야당의 의사들을 더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 국민을 대변하는 일종의 스피커 이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국회의장을 스피커라 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런 의미라고 하면서도 그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여야 정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한 부분을 대변한다는 건데요. 어제 우병우 사드 이런 공수처 이야기를 한 것은 매우 좀 유감이라고 봅니다. 쓴소리 좀 하겠다고 하면서 우병우는 민망한 일이고 사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 소통이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을 해서 어제 국회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었고 밤에 11시에도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국회의장 되더니 사람이 왜 그래요 이야기도 했고 의장은 민심을 정한 거라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자, 이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아마 대선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참 국회 첫날부터 의장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자, 국회의장이 이랬다 하더라도 또 여당이 발끈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똑같은 인간들이 되니까요. 그래도 할 거는 하면서 진행시켜 가는 쪽으로 여당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의장은요 이런 식으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원칙론적으로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야당 출신으로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국회의장이 되었으면 야당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나무라하면서 이렇게 여야 간에 원활하게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까지 자기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처리되어서요 여러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몸을 푸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안희정 씨가 젊고 또 충남에서 평판도 괜찮고 또 친노로서는 상당히 온화한 성품도 가졌고 여러가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도 07 가삼이라는 식으로 양면적으로 볼 줄 알고 그런데요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나서려면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부패 부정 수뢰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자신은 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해서 돈을 받아서 깜빵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국민들 중에 다수는 노무현 정권이 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 수준 정도로 그 정권을 이 청렴 결백하거나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적인 정권에서 그 오른팔의 수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역대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어쨌든 그것이 주군을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공적인 걸 위해서든 부정한 돈을 받고 깜빵에 갔던 사람,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캠프에서 정무팀장을 지내며 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음 오른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어떠한 직책도 맡지 못한 이유는요. 결국은 이런 수뢰 관련 부분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면 복권이 되면서 이제 무슨 출마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말로 친노 정권 해도 너무합니다. 2번이나 이런 문제로 걸린 사람을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2006년에 안희정, 심계륜 등을 사면 복권을 광복적 특사로 142명을 시킬 때 같이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씨는 지금 그 이후에 2010년에 지사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2014년에 또 당선되어서 지사 재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자기 위해서 돈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로 재임 중에 사면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든 한나라당은 뭐하는 인간들이었는지 그런 꼴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찰지입니다. 안 지사는 노 대통령 당선 직후 부패 혐의에 연루되어서 검찰 조사에서 태광, 실업, 박연차 회장 등에게 상품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불법 선거 자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장수천의 부채로 갚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희정은 문병욱 스냅문그룹 회장에게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자리에 동석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선거 자금 수사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61억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 중에 일부만 드러났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와 강금은 씨가 장수선 빚 변제를 위해 용인단을 위장 매매한 것으로 결론 짓고 두 사람 사이에 딴거래가 있었죠. 안희정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매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요. 자, 안희정 씨 입장에서는 장수천 사장도 결국은 바지 사장, 노무현 대통령이든 누구든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체든 어쨌든 그 부분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생각할 거고 본인이 돈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런 것은 그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국민들 앞에 드러난 것은 2차례의 금품 수수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한 번은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안희정 본인은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 돈을 주로 맡았고 오른팔로서 책임을 지고 덮었었고 희생을 했고 개인적으로 챙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건 그 내부의 이야기고요. 어쨌든 국민 앞에 드러난 부분은 2차례의 금품 수수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나중에는 징역 1년을 다 채워서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선에 나오는데 해명하지 않고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요, 국민들 앞에 차라리 그때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었지만은 당시의 정치 체제가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덮어 썼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뇌물 2번을 받고 교도소에 갔다 왔지만은 정치는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용서를 구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하고 대선 출마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데요. 저는 안희정 씨에 대해서 어떠한 원한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정치를 할 때요, 여의도의 죽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료들과 누가 밥값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왜 밥값을 냈냐니까 안희정 씨라길래, 참 뭐 어떤 정치인의 참모인데 밥값을 낼 줄도 아나 해서 아주 사람이 괜찮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희정 씨 국민 앞에 이 문제를 있는 대로 공개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용서를 받고 대선을 가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해찬 의원이요, 세종시의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참 무소속으로 공천을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안 줬는데도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당선된 걸 보고 참 세기는 세다 생각을 했는데요. 7선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퇴비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퇴비라는 게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아마 이 분뇨를 밭에다가 그름으로 줬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전화를 해서 높은 분들을 출동을 시킨 모양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시 전동면에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에서 퇴비 냄새가 심하게 난다, 즉 똥냄새가 난다고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900여 평방미터의 밭에 최근에 뜨는 아로니아 이걸 재배하려고 퇴비를 뿌린 걸로 알려졌고, 그 냄새가 이렇게 주변에 번져간 모양입니다. 이해찬 의원의 민원에 세종시의 행정부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해찬 의원 자택으로 직접 갔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의원의 민원 제기 이후에 밭을 갈아엎었지만은 세종시 간부들 방문 뒤에는 아예 흙과 섞여있던 퇴비 15톤을 전량 수거를 했답니다. 자, 퇴비를 갖다가 흙하고 이렇게 섞어놨는데 15톤을 수거하려면 트럭으로 몇 트럭을 흙을 드러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니까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농민의 선거에 태전에 국회의원이 농지 근처로 이사 갔다고 해서 퇴비를 주지 않고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냐고 이 공직사회와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특권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다는데요. 세종시장은 인터뷰에서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민원은 국정수행과 관련된 고유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일반 시민 민원과 달리 국회의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골에 가면 뭐 분뇨 냄새, 똥냄새 이런 거 다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자기 집 옆에, 아니 자기가 나중에 갔겠죠. 원래 농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이 옮기지 절이 옮깁니까? 근데 중이 그렇게 갔더니만 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화 한 통 쓰셔대니까 부시장, 국장급 간부들이 출동을 하고 주인이 흙을 15톤을 파내 갔는데요. 자, 주인이 그 15톤을 파내는데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 15톤을 트럭으로 싣고 가서 버리려면 돈이 꽤 들었을 건데, 이 세종시가 우리가 트럭 보내줄 거니까, 기사 보내줄 거니까
작업해 줄 거니까 좀 흙 드러내자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로니아 재배하려던 농민은 또 어찌 된 겁니까? 자, 법규에 이 맞게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분뇨를 밭에 뿌렸을 때 냄새가 나면 주인이 치워야 되는가 민원이 그때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법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염 물질을 방치해서 주변에다가 냄새를 풍긴다면 그것은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밭에 분노를 준 것을 가지고 환경오염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과일 농사 이런 부분에는 당도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열매를 강하기 위해서 분뇨를 많이 줍니다. 우리 어릴 때는 거의 모든 논밭에 논은 아니죠. 밭에 분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거의 밭에 가면 그냥 그 냄새 맡고 살았습니다. 자, 이것도 개인 민원인지 이해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 나 말고 다른 주민들까지 문제를 제기해왔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은 세종시장이 오죽 곤란하면 이런 민원이 국회의원 고유의 민원인지 일반 시민의 민원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좀 명확히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걸 보면 이분 세고요. 또 성격도 강합니다. 참 세종시 공무원들 C급을 했을 거라 보이는데요. 정말 진짜 갑질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갑질입니다. 며칠 좀 참으면 될 일을 네? 참 기가 찹니다. 세종시는 이걸 처리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한번 밝혀보길 바랍니다.